주중에 제가 유아부, 유초등부 교재에 대한 거는 한국에서 보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 킹덤 스토리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교회에서의 교육부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여러분 모두 다 교부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셔서 참관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하늘의 교회 교육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가 있고, 지금 현재 2023년도 현재 교육위원회장 민모씨 장로, 교육자 서승현 전도사는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1년 지금 맡고 돌아가서 올해 1년 제가 맡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정 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은 각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도 장로님과 책임교사, 간혹가다 총무, 부책임교사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1년에 4번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전반에 관한 사역을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이 시대에 맞게끔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늘의 교회 교육부서는 사랑부, 기쁨의 나라,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주니어, 시니어, 그리고 청년 부흥의 나라, 이렇게 모두 교육부서 7개의 교육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따가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시간별로는 좀 이런 식으로 주일 12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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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반, 11시 반, 주일 2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는 사랑부를 제외하고는 3년 주기로 저희가 좀 로테이트를 하는 편이에요. 담당 지도 장로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3년 주기? 네, 3년 주기로 로테이트 되고 있고요. 책임 교사 분들도 대략 큰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3년 주기로 이렇게 저희가 로테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고요. 요거 하나 제가 이따가 나중에 PPT로 하나 이렇게 화면에 넣어 드릴까 봐요. 카톡방에.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일 먼저 기쁨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안수현 선생님 나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게요. 예, 요쪽 거 지워진 거. 예, 거기 눌러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기쁨의 나라 교사분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저는 기쁨의 나라 문과대학에서 시험 받은 여러분들이 축하드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부서죠. 기쁨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왔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 숙숙상이라고 아이들이 말씀 잘 하고 주보도 잘 모은 아이들 이렇게 시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영상으로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아이들이 되게 어리죠? 기쁨의 나라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려요. 지금 기쁨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담당 교육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현수 목사님, 그리고 이강용 장로님과 이경숙 검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 선생님으로는 임근서 선생님이 수고해주고 계세요. 교사가 8명이고요. 지금 이제 임명받으신 분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들은 주니어,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 아이들이 수고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8명 정도 있습니다. 기쁨의 나라 대상들은요, 30개월에서 5세 미만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2살 반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그리고 각 반 인원은 5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재적 인원은 50명이고요. 출석 인원은 35명에서 42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나라 예배 순서, 우리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배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예배 시간 전에 교사회의가 9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또 이제 예배에 관련된 전달사항 등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10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분 전에 마치게 되고요. 예배 시간은 11시 10분까지. 예배 장소는 비전홀이에요. 여기가 지금 조이홀이거든요. 이쪽 뒤쪽에 보시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방이 있는데 거기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처음에 찬양 율동입니다. 여기 두 분의 선생님이 사진에 나왔네요. 지난주에 찍은 거랑. 예배의 첫 순서는 찬양과 율동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또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헌금 시간이에요. 아이들 두 손에 헌금을 들고 찬양하면서 직접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기도하고 있죠. 선생님들이 인도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 말씀 암송이에요. 우리 김하연 선생님 말씀 암송 선생님이셨는데 말씀 암송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도 하고 또 앉아서도 하고 하면서 한 달에 1개 정도의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챈트로 외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10개 정도는 1년에 10개 정도는 외우게 돼요. 다섯 번째는 설교 듣기입니다. 도우미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각 반별로 이렇게 매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나라 아이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부르면 우리 목사님 아주 신나게 나오십니다. 여섯 번째 순서는 광고예요. 광고 시간에는 칭찬을 받는 어린이들을 소개하고 또 새로 나온 친구들을 소개하고 또 안내를 하는데요. 주로 총무 선생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죠. 반복해서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손유의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주기도문을 거의 외우게 됩니다. 좀 오래 걸리지만 반복해서 매일 하다 보면, 매주 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반 공부. 각 반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배가 마치게 돼요. 예배 후에 이제 저희들이 뒷정리하고 뭐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공과 활동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 11시 45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 9시 20분부터 시작해서 11시 45분까지 섬기시게 됩니다. 저희 1년 행사 계획이에요. 네. 1월은 교육기관이 방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 1월은 방학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주부터 선생님들은 모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주 두 번째 주일에는 원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일잔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 달에 생일 맞은 아이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이고요. 전반기에는 부활주일이 있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 다음에 학부모 일일 교사, 반별 찬양대회. 작년에는 좀 못했는데 요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주기도문 암송대회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 쑥쑥 시상 맨 처음에 사진 보셨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이제 온전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루 종일 있고 그다음에 주일도 약간 예배 시간을 연장해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후반기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반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쁨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총회교육원에서 출판된 킹덤 스토리 유아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교재는 3년 동안 배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재 구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도 이 교재를 사용했는데
1년 차부터 시작해서 3년 차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이렇게 3년 동안 훑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한 2년 정도 아이들이 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신약까지는 못 가고 또 신약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3년의 그 공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인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재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교사용 교재고 하나는 어린이용 교재예요. 제가 지금 저희 기쁨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이렇게 2개를 준비하고 왔거든요.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한 세트씩 가져왔습니다. 네. 네,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 네, 교사들이 주로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아주 설명되어 있고 또 유튜브에도 공과 시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총회교육원에서 나와 있는 공과 시연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공과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매주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또 질문을 툭 던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아까 교사회의 시간에 그것들을 서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목표와 기획할 포인트를 그 교사용 교재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들을 숙지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사용 교재로 가르칠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보시면 교사용 교재 안에 보시면 대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되게 어려서 어떻게 이야기를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매끄럽게 진행을 도와줄 겁니다. 수업 진행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매트로 자기 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제일 먼저 기도로 앉아서 매트에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뭐 머리를 자른 친구는 머리가 참 예쁘구나 뭐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지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암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공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나왔지? 뭐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장군은 어떤 일을 했을까? 이렇게 해서 공과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어린이용 교재를 활용을 해서 그 안에 스티커 같은 거 뒤편에 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내용에 맞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재미있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꼭 하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만들기나 신체 활동이나 또는 게임 또는 색칠하기 이런 것들을 한 주에 한 가지씩 꼭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 공과에 준비된 경우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가르치면서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제일 전달하기에 좋은 것인지 의논해서 활동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활동한 오늘 배운 것들을 집약해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이제 손 닦고 간식이 준비되어요. 교회에서 주는 그 빵 그거를 먹게 되고요. 간식을 먹고 그러면 11시 10분 정도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뒤에 이제 문을 안 열어드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11시 10분 정도 되면 문을 열어드려서 아이들과 만나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인사 나누고 귀가하면 됩니다. 저희들의 아이들 특성상 어리기 때문에 엄마들을 꼭 엄마 보고 아이들 이렇게 인계하셔야 돼요. 그냥 나가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또 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쁨의 나라 어떠세요? 네, 오고 싶으시죠?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쁨의 나라 아이들은 부모님을 처음 떨어져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첫 교육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나라가 제일 어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외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기쁨의 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뭐 아이들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지만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빨리 커요. 일주일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신기한지 저는 그래서 이 기쁨의 나라에 굉장히 오랫동안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려서 좀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얘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이해하고 집에 갈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잘 자라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한 그런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사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이죠. 기쁨의 나라 탐방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교사로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 장소는 말씀드렸듯이 비전홀이고요. 제가 소요 시간은 그냥 예배 전체 시간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9시 20분 교사회의부터 참석해 주시면 11시 20분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꿈의 나라 선생님 좀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약속의 나라 먼저 가도록 할게요. 예, 약속의 나라 최재인 부책임교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속의 나라 부책임교사 최재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약속의 나라 학부모 간담회 올해 초에 했었는데 거기서 쓴 PPT 자료를 좀 리사이클 해가지고 제가 이걸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네, 약속의 나라는 하누리교회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약속의 나라의 학생들은 Year 4에서부터 Year 6 학생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약속의 나라 등록된 숫자는 한 거의 9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일 예배 때 참석하는 인원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신 것 같이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은 거의 30명이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이성민 목사님, 장로님은 손보영 장로님, 그리고 원래 약속의 나라 책임 교사는 우리 김은주 권사님이 책임 교사십니다. 오늘 일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왔는데, 근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Year 4에서 5 and 6가 있는데 각 학년에 4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반에 보통 8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학생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 안에 보조교사 분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공과 하는 것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나라도 주일학교다 보니까 1년에 있는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1년 행사 일정을 보시면은 거의 매주마다 액티비티나 뭐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에 있는 메이저 행사들만 설명해 드리면은, 보통 매달 첫 번째 주는, 저희 그 달에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파티, 그리고 생일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0명, 90명 정도 학생 수가 있다 보니까, 매달 생일 파티, 맞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생일 축하해주고,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매주 세 번째 주는 이제 푸드뱅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푸드를 나눠주는 그런 거에 약속의 나라 친구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액티비티 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행사인데 이제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를 매주 하지만 한 달의 마지막 주는 공과 공부 없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액티비티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액티비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이 데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그 공과 공부를 했던 그 토픽에 대한 액티비티를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성경 퀴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뭐 그 팀에 맞는 만들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또 이제 율동이나 댄스 하는 시간도 가졌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액티비티 데이고, 그리고 이걸 액티비티 데이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분들이 그 액티비티 데이 때는 이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예배 가서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좀 자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액티비티 데이 담당하신 선생님은 나오셔가지고, 네, 그날은 좀 많이 일하셔야죠. 그래서 액티비티 데이가 한 달의 마지막 주에 있고, 저희 특별 행사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입학식,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학부모님들이 약속의 나라의 행사 일정을 듣고 질문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7월 달에는 이제 방학 프로그램, 그래서 7월 달 겨울 방학 때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올해는 마가복음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고 같이 질문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10월 방학 때는 우리 약속의 나라 성경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우리 성경 캠프를 야외에서 못 했는데, 올해는 야외 그 빵가파로에 있는 피터 스넬 유스 빌리지에 가서 2박 3일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약속의 나라 원래 성경 캠프는 3년에 한 번씩 야외에서 성경 캠프를 하고요. 나머지 2년은 보통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하게 되면은 year 4, 5, 6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해는 야외 캠프를 꼭 한 번 참여하고 이제 주니어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11월 얼마 전에는 이제 달란트 바자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특별히 이제 선교 바자회,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바자회가 함께 하여가지고 저희 약속의 나라에서 받은 달란트를 교회 선교 바자회에서 쓸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서 선교 바자회에 참여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물건도 살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12월 달, 네,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이제 약속의 나라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자기 학교나 아니면은 친구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새생명 축제를 열었고요. 이때는 이제 한국 사람만이 아닌 이제 영어 하는 친구들도 데려올 수 있게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의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새로 와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12월 말에는 이제 성탄절 콘서트가 있고, 이제 내년 1월에는 이제 방학과 그리고 우리 졸업식이 있습니다. 저희 약속의 나라 주보는 아니고 이제 월보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월보를 우리 약속의 나라 친구들에게 주고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 전해주는데요. 여기 월보에서 보시면은 이제 성경 읽기 표가 있고,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혼자나 아니면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사인을 받고 받아서 나중에 달란트도 얻고 성경을 더 읽어 나가는데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월보 안에 보면은 이제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매주 그 공과 공부에 똑같은 대표 암송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워오면 또 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약속의 나라는 달란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액티비티를 참여하거나 잘한 친구들은 이렇게 달란트를 받아서 1년에 한 번 있는 달란트 시장 때 선물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달란트 잔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이렇게 상을 받고 리워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달란트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달란트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열심히 읽고 말씀도 조금 더 잘 외우려고 그러고 해서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공과 공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약속의 나라 주일 예배는 이제 어른 2부 예배 10시에 같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약속의 나라 예배는 한 10시 보통 45분에서 50분 정도에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예배 후 이제 30분 동안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될 때는 이제 정교사 한 분이랑 그리고 보조교사 한 분이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아까 전에 책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2권이 있어서, 한 권은 이제 이게 아이들이 이거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 매주에 해야 되는 그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책도 하나씩 받아가지고 교사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여기 내용들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 이렇게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시고 공과 공부 하기 전에 준비해 가시면은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과 공부를 진행하면 되는지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우리 담당 목사님이 그 한 달 동안에 진행하는 공과 공부를 서머리해서 저희 교사 모임 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한 달 동안에 저희 서머리를 우리 이성민 목사님이 보내주시는데 매달.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아이들 공과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과책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ill in the gaps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나올 때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게 교사책인데, 교사책은 되게 디테일하게 백그라운드까지 다 나와가지고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공과책만 잘 공부하시고 가셔도 공부 진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약속의 나라는 이렇게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약속의 나라 저도 부서에 오신 지 한 2년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2년 다 됐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4학년, 이어 4에서 6가 정말로 중요한 이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공과 공부를 가르쳐 주면은 되게 많이 습득을 하고,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면은 말씀도 되게 잘 외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인데, 네, 그래서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도전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퀘스천 있으시면은 제가 없으십니까? 그 교사 탐방 혹시 약속의 나라 와서 보고 싶으시면은 내일 주일 예배 2부 때,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저희 약속의 나라 와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꿈의 나라에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기쁨의 나라, 약속의 나라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꿈의 나라 선생님께서 좀 응급실을 다녀오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꿈의 나라 담당 교사니까, 교육자니까, 교육자님께서 얼른 좀 해주시면 좋겠어 했는데, 저는 PPT는 준비는 못했는데, 제가 기쁨의 나라와 약속의 나라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게 꿈의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 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우리 약속의 나라와 맞춰서 같이 돌아갑니다. 차이점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차이점을 보니까 저희는 캠프를 외부로는 못 나가고요. 실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새생명 축제도 저희도 똑같이 영어로 진행해서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한 6명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해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달란트 시스템은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이들하고는 좀 그런 쪽이 어려워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아이를 리워드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 연령대에 맞춰서 저희 꿈의 나라 역사가 이제 30년 되잖아요. 교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발전해 온 시스템으로 해서 비슷합니다. 약속의 나라. 죄송해요. 우리가 오늘 꿈의 나라 담당 선생님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염증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못 오시게 돼서, 그래도 못 오셨지만 여러분 내일 참관하실 분은 9시 20분 느헤미야의 좀 위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느헤미야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분하다 마중 나오십니까? 약속하다 나오시겠네요? 다 나가시겠네요? 예, 그럼 말씀만 하시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예, 마중을 나가도록 하고, 꿈의 나라는 그러면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비전의 나라 주니어 우리 장태용 책임교사 오셨는데요. 예, 주니어 사춘기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주니어 책임교사 맡고 있는 장태영이고요. 지금 책임교사로 맡고 있는 지는 3년 차 되고 있고, 처음에 시작은 저도 주니어 교사로 2년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책임교사 맡고 있습니다. 저도 PPT는 따로 준비는 안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희 주니어에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많이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약간 주니어가 어디쯤 있고 어떤 걸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구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서 중에서 청년 마하나임, 그리고 비전 시니어,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그룹으로, 저희 이제 학생들은 이어 7부터 이어 10까지. 그래서 이제 인터미디엇 바로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약속의 나라에서 졸업하고 저희 주니어로 이제 올라오게 돼서 4년 동안을 저희랑 이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속의 나라에서 이렇게 졸업했던 친구들을 이제 4년 동안 성장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저희 이제 기관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주로 활동은 주일날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보통 2부 예배 가실 때 주니어가 이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저희가 예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공과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니어는 시간이 이제 교사로 만약에 섬기시게 되면은
주니어 예배부터 참석하셔서 공과까지 하시게 되면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근데 이제 주니어 예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 반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옆에 앉아서 이제 아들이랑 그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앉아서 드리시긴 하는데, 예배 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건 따로 없으시고, 그러니까 뭐 돌아가시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잠깐 하시는 거는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좀 약간 그 11시 반에서 12시 반은 좀 플렉서블해요, 시간이. 그래서 꼭 거기에 1시간 동안 안 계셔도 되고, 좀 늦게 오셔도 되고, 근데 이제 분반을 진행하시게 되니까, 분반 시간 그 12시 반부터 1시 반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작 전에 뭐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희는 최영두 목사님께서 책임, 그 교역자로 계시고, 그리고 김영현 장로님이 저희 이제 담당 장로님으로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총 11개 반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이 11분 계시고, 그리고 올해는 청년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보조 선생님들이 이제 반마다, 각 반마다는 제가 안 했고, 이제 예를 들면 학생 수가 10명이 좀 넘어가는 반은 제가 보조 선생님을 이제 배치를 해드렸고, 10명 이하로 해서 7명, 6명, 그런 반은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희도 교사, 그리고 보조교사 이렇게 그 같이 팀해서 분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매주 하는 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평일날에는 저희가 그 뭐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토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나라가 뇌메어에서 토브를 하는 시간에 주니어는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저희가 비전홀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전홀에서 이제 저희는 주니어 토브를 하고 있고요. 토브 때 또 최영도 목사님께서 이제 토브만의 또 공과 같은 책이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파워포인트랑 책이랑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임 같은 거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평일날에 이제 수요일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수요 톱으로. 그리고 토요일날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특별반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반이랑 그리고 교리반이 2개가 이제 메인으로 있는데, 성경 통독반이랑 교리반 그리고 제자반 요 3개는 학년별로 다 틀린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수하면 이제 친구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주는 이제 코스라서, 이제 이거는 별도로, 주일날 별도로 하는 거라서, 지금 성경 통독반이랑 교리반은 계속 섬겨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분반이랑 따로.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계속 똑같이 진행을 해서, 보통 이어 7 친구들이, 이어 7A 친구들이 성경 통독반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 9 친구들이 교리반을 등록하고, 그리고 이어 10, 저희 주니어에서는 제일 마지막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과 같이 제자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세 과정을, 일단은, 뭐 성경 통독이 1독이 일단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만 14세가 돼야지 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어 7A 친구들이 성경 통독반을 하고, 또 교리반을 바로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제자반을 이어 10 때 해서 졸업할 때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그 저희 연말에 그 성탄 예배 때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입교 받고,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에는 그 3가지 반인데, 그거는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교사분들이 토요일 날 따로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서 별도로 이제 저희가 주일 예배, 주니어 예배 하는 이제 찬양팀이 따로 꾸려져 있고요. 그리고 CCD 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CCD 팀이 약간 좀 친구들이 부족했는데, 또 약속의 나라에서 또 율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내년에 많이 또 올라오게 되면 또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채워질 텐데, 찬양팀이랑 CCD 팀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연습이 있고, 그리고 CCD 팀 같은 경우는 그 전년에는 토요일 날 연습했다가 올해는 주일 날 끝나고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 2팀은 이제 예배랑 뭐 전도를 위한 이제 준비팀으로 1년 동안 계속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찬양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저기 느헤미야 와가지고 연습 시작할 텐데, 그래서 뭐 기타, 뭐 드럼, 그리고 찬양,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컴퓨터로 또 파워포인트랑 음향하는 것까지 다 한꺼번에 저희가 찬양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12명 정도 친구들이 학년별로 해가지고 앞에서 리드하는 친구 있고, 그리고 기타랑, 그리고 드럼, 그리고 건반.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아이 중에 내 아이가 좀 찬양팀으로 봉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은, 제가 보니까 지금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저희 이제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찬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니어에서부터 찬양을 한 친구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반은 아니지만 아이가 탤런트가 있으면은 같이 참여해도 좋긴 해서, 그래서 찬양팀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미리부터 이제 아이들을 좀 경험시킬 수 있게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예배는 그렇게 하고요. 보통 제가 잠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한 테이블에 하나씩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내년에 이제 하게 될 공과 책인데, 약간 두꺼운 게 교사용이고 얇은 게 학생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총 3권을 해요. 분반 교재를. 그래서 한 12과씩 보통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책에.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이제 학생용으로 해서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교사분들께는 교사용을 나눠드려서 평상시에 이제 주일날 오시기 전에 이제 교사용 교재를 좀 보시고, 또 선생님들마다 약간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스타일이 다 틀리신데, 일단은 교사용의 책을 보시면 학생들 책에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해서, 일단 교사용 책을 뭐 다 숙지하고 오시진 않더라도 약간 어떤 공과 교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주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요 책이랑 또 다른 책 2권이 이제 내년에 저희가 할 책이고요. 그래서 공과는 교사로 봉사하시게 되면은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가 예배 먼저 시작할 때 그날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니어 예배 때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또 들으시면 또 내 생각 정리가 안 됐던 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정리가 되시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래서 선생님들께는 목사님 설교 그리고 교사용 책, 이렇게 2가지의 어떤 소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평상시에 이제 조금 더 리서치 같은 걸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그 3가지를 바탕으로 하시면은 분반 이끄실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예를 들면 유대 관계를 맺는 거 이외에 내가 분반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3가지 소스만 있으셔도 충분히, 내가 나는 교사로 자질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 3가지 소스만 좀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어떤 분이든 오셔가지고 특별한 어떤 교육 없이 바로 이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큰 부담은 안 느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년에 저희도 다 교육부서들이 다 비슷한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매주 하고 있는 예배와 그리고 분반,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별 활동 이외에 매달 이제 저희가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크게는 상반기에는 이제 4월 달 아이들 방학 때 수련회를 가요, 저희가. 그래서 3박 4일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 가는데, 올해는 그 후나폴 그 크리스천 캠프가 있어요. 여기서 차로 한 50분 정도 가는 데인데, 그래서 거기서 첫 4월달 방학 때 이제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은, 저희가 이미 장소는 다 부킹해 놓은 상태라서 내년에도 같은 시기 때 같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제일 큰 행사가 이제 수련회,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월마다 있는, 저희가 이제 보통 상반기 때는 저희가 보통 2월 달에는 행사가 없고 3월 달에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제 월별 행사들이 시작을 하긴 해서, 상반기에는 약간 4월 달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교사로 섬기시게 되면은 제일 이제 처음 경험하시게 되는 이제 월별 행사가 되실 거고, 보통은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체육대회라든지 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런 거가 좀 탤런트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매년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맡기고 그렇긴 하는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도우미로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를 같이 나눠서 하는 저희는 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무슨 행사는 이 선생님이 다 맡아서 하고, 약간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은 뭐 진행 아니면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짜는 거, 그런 약간 좀 내 탤런트마다 좀 그런 거를 빼면은 나머지는 저희는 좀 다 같이 하는 좀 분위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참석이 또 그때그때마다 또 힘쓰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수련회 같은 경우도 뭐 2박 3일, 3박 4일을 다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당일날 그때그때 오셔서 도와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저희는 좀 조절을 하려고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저희 주니어로 오시게 되면 이제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거, 뭐 그때 가서 좀 조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아우리치가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에는 네이피어로 이제 한 18명, 20명 정도 아이들 데리고 교회 밴 2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이피어 갔다 왔고, 그래서 거리전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주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브라운스베이랑 이제 타카푸나 가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 2달 반 정도 동안 하반기에 아이들이 이제 저희 끝나고 1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연습을 해요. 사역 연습도 하고, 뭐 월십 댄스 연습도 하고, 또 이제 악기를 하는 친구들은 또 챔버 팀으로 따로 꾸려가지고 해서 한 2달 반 정도 연습을 해서 이제 10월달, 그러니까 9월 말 10월달 방학 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네이피어 갔었고, 올해는 저희가 로토루아를 갔는데, 보통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네이피어 같은 경우는 네이피어 한인교회를 갔었었고, 로토루아 같은 경우는 로토루아에 이제 선한빛 교회라고 저희 전에 계셨던 하종석 목사님 계셨는데, 하종석 목사님 거기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로토루아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 16명 정도 아이들 데리고 로토루아에 가서 2박 3일 정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큰 행사인데, 아우리치 같은 경우는 뭐 저랑 그리고 담당 목사님 그리고 또 선생님 왜냐면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 한 분, 최소 여자 선생님 한 분은 같이 가시는 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 4분 정도 이제 같이 저희가 가는데, 보통 분반 선생님들은 내가 아우리치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게 드셔서 신청하시지 않으면은 뭐 저랑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2분 선생님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매년 채워져서, 뭐 아우리치 나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 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뭐 월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큐티 공모전이라든지 뭐 성경 골든벨, 뭐 체육대회, 뭐 이런 뭐 그런 행사들을 매달 말에 저희가 항상 끼워 놓거든요. 그래서 행사는 주로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홀 2층에 은혜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 약속의 나라랑 같이 이제 약속의 나라 끝나면 저희가 바톤 터치 해가지고 저희가 장소 사용하는데, 거기서 주로 하고, 체육대회는 이제 나가서, 그래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실반파크에서 밖에서 했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매달 이제 행사가 있고, 또 매주, 근데 어떻게 보시면 선생님으로 봉사하시게 되면은 매주 이제 분반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인터랙션 하시는 게 아마 제일 크게 다가오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을 일단 뭐 좋아하시면 더 좋고, 만약에 내가 요 정도 나이 때 애들이랑 좀 경험이 없다 하면, 아이들이 어리다면 어리고 또 약속의 나라나 꿈의 나라랑 비교하면 또 많이 컸다라고 생각해도, 직접 1대1로 대면해 보시면은 아이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막 대화를 하실 때 너무나 이렇게 좀 새로운 걸 느끼실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들이라, 약간 좀 아이들이랑 좀 이렇게 1대1로 가까운 거에서 보시다 보면은, 또 저도 이제 지금 제 큰아이가 주니어에 있는 나이 하나 있고, 작은 아이가 이제 약속의 나라에 있는 나이인데, 맨날 내 아이랑만 대화를 하다가 내 아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제가 그 나이 또래 애들을 보는 좀 이렇게 좀 시야가 좀 달라진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전 그런 경험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좀 기회가 또 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뭐 밖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너무 힘든데, 교회에 이제 아직 발만 들여놓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 분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전도거든요. 그래서 주니어에서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주니어에서도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이들 혼자 오는 애들도 많아요. 부모님들이 저희 하늘교회 안 다니시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혀 타교회든지 어디든지 교회가 전혀 안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주니어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아이들을 만나시다 보면 약간, 아,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중에 분반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서, 아마 내가 너무 이렇게 교사, 막 이렇게 학교에서 왜 선생님 그러면 좀 너무 이미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딱딱한데, 그냥 내가 어린애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장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니어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저희가 뭐 인원이 한 지금 제적이 113명 정도 되는데, 약속의 나라에서 올라오는 인원, 그리고 또 저희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나가는 인원이 이렇게 항상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는 제적 인원은 100명 좀 넘게 항상 가지고 있고요. 출석률은 평균 한 70에서 80 사이 명 정도 매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총 4학년으로 나누면은 뭐 한 학년에 한 20명, 20명 더 되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은혜홀에 앉아 계시면 되게 꽉 차 보이게 느끼시긴 할 거예요. 일단 그 정도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저희가 11시 반에 이제 은혜홀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1시 반에 분반이 끝나니까 혹시 만약에 주니어 예배를 한번 참관해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한 11시 한 40분 정도에 느헤미야홀 이제 2층 계단 올라오시면은 이제 은혜홀에 오시면 아마 저희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 프로파일을 서승현 전도사님께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내일 참관을 원하시면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그래서 11시 반에서 12시 반은 예배 참관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그냥 분반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분반 분위기를, 그러면은 오늘 혹시 알려줄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 7부터 이어 10, 약간 4year 스펙트럼에 있어서 나는 한 이어 10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제가 이어 10 선생님께 말씀을 미리 드려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약속에서 갓 올라온 친구들 반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럼 이어 7. 그래서 일단 분반만 참관하시게 되면 12시 반쯤 오셔가지고 잠깐 수업을 잠깐 참관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거기 계속 있기 때문에 일단 오시면 저를 바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카톡으로 따로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제가 어레인지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혹시 그리고 참 제가 PPT 준비 안 한 게 좀 실수긴 한데, 저희도 달란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약속의 나라랑 약간 이제 큰 친구들이 차이는, 저희는 이제 큐티를 해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저희 공과 교재와 아이들이 또 받는 게 2달에 한 번씩 큐티 책을 이제 저희가 같이 신청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매주 이제 큐티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훈련시키거든요, 주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큐티를 해오면은 큐티 해온 친구들이 분반 선생님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달란트 통장이라고 해서 만들게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큐티 하나 하면 도장 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월별 행사할 때 예를 들면 이긴 팀들한테는 또 큐티 20개,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돌리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달란트, 저희는 마켓이라고 불러서 저희는 주니어 달란트 마켓, 그래서 주달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2년 동안은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저희가 교회에서 밥 나오는 주 아닌 그 밥이 없는 주에 이제 달란트 마켓을 넣어서,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아니면 음료수, 라면,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주니어 달란트 마켓 통해서 이제 한 룸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오면은 예를 들면 뭐 음료수가 달란트 뭐 6개. 그러면 여기 6개 있는 친구는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달란트를 주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에게 큐티를 좀 연습시키게, 좀 이렇게 그런 좀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분반을 진행하실 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또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를 받게 되고 그러면 좀 참여도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반 선생님들의 좀 그 분반 분위기를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또 그 큐티를 또 연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메인 목적이 두 가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저희가 그대로 시행을 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예를 들면 뭐 큐티를 했을 때 달란트를 몇 개 주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가 상의를 좀 더 해보긴 할 텐데, 일단 시스템은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주니어는 뭐 일단 저도 뭐 그 5년 차 이제 교사 겸 이제 책임 교사로 하고 있는데, 이 일단 4년 동안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보면 되게 뿌듯해요. 제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고, 그리고 매주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랑 더 소통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속마음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듣게 되면은 되게 어쩔 때는 아, 이게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아이들도 하고 있는 고민이구나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일단 그 교육부서라는 데가 저도 되게 와서 이제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밖에서 볼 때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니까 막 그 한국에 아니면 뉴질랜드 똑같긴 한데 그 선생님들을 상상을 하시면은 너무 부담만 되고 힘든데, 막상 와서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학교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또 다른 어떤 또 그 소그룹에서 내가 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같이 신앙을 또 같이 공유하는 약간 그런 그룹이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매주 이렇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거기서 또 제가 큰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런 장소라서, 그래서 뭐 교육부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는 어떤 부서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번 와서 그런 나랑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또 나를 만나주시는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시니어 조대훈 선생님 준비해 아, 참, 주셨는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몰랐던 것을 세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그럼 비전의 나라 시니어 우리 조배원 선생님 준비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15분씩 부탁드리니까 25분에 마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25분에 우리 안소영 선생님 수료 좀 드릴게요. 가셔야 되니까. 예, 예. 이거 사진 꽂아주세요. 예, 저는 비전 시니어 교사를 한 지가 만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되고, 그, 교사를 처음 하라고 이제 서승현 목사님께서 이제 공명하셔가지고 했는데, 할 때는 제가 이제 뉴질랜드 온 지가 한 6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사교육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들 가르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는 자신이 있었는데, 교양학교 교사라는 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느꼈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꺼려했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 만나서 했던 게 수련회 때 공과 공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하고 큐티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너무 큐티를 나누는데 은혜롭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준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쁨의 나라부터 비전 주니어까지 너무 교육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수준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나는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서 아이들을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실제로 비전 시니어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해요. 뭐 수련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맡기면 아이들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들을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큰 틀만 이렇게 짜주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뭐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간식 필요하다 그런 것들 도와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에 오시면 그 아이들이 좀 성장을 다 이미 해 왔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떤 같이 동역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람이 있고 그런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를 하면 비전 시니어는 11시 15분에 이제 교사 준비 모임을 해서 11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똑같이 공과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나누는데 공과책을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고요. 요거 공과책을 잘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자리는 이제 책임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책임교사 선생님하고 총무 선생님이 지금 한국 출타 중이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 11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분반 공부를 하고 방금 이제 보여드린 분반 책 갖고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비전 주니어처럼 그 당일 할 분반 공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그걸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분반 공부 책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게 주중에 있을 큐티 같은 것들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분반 공부하기 전에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큐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눌 때 하고 좀 게을리 해가지고 큐티도 못하고 아이들 앞에 설 때 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고 무슨 우리 목장 예배 하잖아요. 목장 예배처럼 그 주님을 같이 나누는 그런 느낌으로서 시니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방 공부 시간을 그렇게 하고 제가 저기 비전 시니어 그 연중 행사에 대해서 제가 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좀 보시고 이거 보면서 같이 비전 시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비전 시니어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비전 시니어 사역팀이 있는데 사역팀이 총 4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양팀, 미션팀, 예배팀인데 잘못 프린트 됐네요. 그리고 디자인팀이 있고 이 찬양팀은 그 사역팀 중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비전 주니어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여서 같이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한 11시에 모여서 계속 찬양 연습하고 그래서 찬양팀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찬양팀뿐 아니라 모든 임원단 아이들이 그 수련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 찬양팀들은 이제 찬양을 위해서 찬양 때문에 많이 준비를 했고 그 임원 아이들은 이제 기도로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였어요. 보통 수련회는 이제 외부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하시는데 첫날 저녁부터 아이들이 수련회 준비 기간 동안 기도드렸던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첫날 저녁부터 너무 은혜가 되고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수련회는 마지막 저녁 때 기도 때 많은 은혜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 뭐 첫날부터 이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첫날에도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날도 그렇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어떤 피교육 대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라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었는데, 선생님들도 그전엔 기도로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수련회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비전 시니어를 오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권면드리고 싶고요. 그 방금 나눠드린 거 보면 찬양팀은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미션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션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팀은 국내 아웃리치하고 국외 아웃리치를 할 때 전담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 해밀턴으로 이제 미션을 갔었습니다. 미션팀이 갔었는데, 보통 우리 매주 한 번씩들 다 참석하시잖아요. 목장 예배 어떤 순서가 돼가지고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꼬마 아이들한테 페이스 페인팅을 해줘요. 그러면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면 부모님들이 따라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걸, 꼬마 아이들이 이제 페이스 페인팅 보고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어떤 팀들, 이제 또 다른 애들은 이제 그때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한 팀 아이들은 이제 CCD라고 그래서 이제 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써서 막 이렇게 찬양 전도지를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고, 저희들도 교사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션팀은 그렇게 국내와 국외 아웃리치,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국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 보면은 내년에 9월 달 정도 해외 단기 선교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얼마큼 참여할 줄 아직 미지수고, 그래서 내년에 통화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미션팀에서 또 다른 미션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가면 전부 다 한국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가면 다 다민족 애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션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한국 아이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지만 외국 애들도 좀 초빙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세례를 받고 제자 삼을 하는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 미션팀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런 사역들을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팀을 맡고 있는데, 또 외국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외국 아이들이 교회에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 이제 코리아 파워가 굉장한데, 그래서 그 외국 아이들 상대로 한글 학교를 좀 내년에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 문화센터 하는 것처럼, 그 문화센터 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끔 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의미처럼 외국인들 상대로 한글 학교를 좀 해서 많은 사람을 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이라도 오면 그러니까 우리 미션팀 아이들하고 같이 한글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니어는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는 그 동역자로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팀이 있고요. 예배팀은 이제 예배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디자인 팀이 있는데, 디자인 팀이 이제 뭐 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팜프렛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진은 이제 그 예배팀, 뭐 미션팀, 찬양팀 이것들을 이제 총괄해가지고 거기 회장이 있고 또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24년도 비전 시니어 일정을 보면 그 방학적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할 시간에 각 분반 선생님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 강의하고 싶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2주나 3주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방학적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식이 28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분반교재 통일이라는 것은 전에는 학년별로 분반교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분반교재를 하나로 해서 모든 학년이 같은 교재로 분반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입학식이 있고요. 그리고 2월 중에 교사 리트릿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분반 MT라는 게 있는데, 이 분반 MT는 각 분반별로 약간의 예산을 줘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뭐 어떤 음식을 삼겹살을 먹자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식당에 가서 먹든지, 그건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분반 MT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월 교사 원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련회, 이제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아이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수련회 때. 왜냐하면 이제 늘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 때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제자반을 개강합니다. 제자반을 개강하는데 저희가 이제 11학년, 12학년, 13학년인데 13학년 아이들은 이제 제자반을 안 하고 웬만하면 이제 그 우리 임원단들도 13학년을 제외를 시켜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때 13학년을 안 하고, 그래서 11학년과 12학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반 실시할 때 12학년은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11학년은 이제 일반 선생님들 하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제 그때 이제 자원하시고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가르치실 때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이 교사형을 보고 가르치는데 교사형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찾게 되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제가 은혜를 받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자반도 그렇고 분반 공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제자반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밤이라는 게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토요일 날, 이때도 정말 찬양팀 애들이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어떤 열정들을 다시 찾는, 저희 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갖고 굉장히 뜨거운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6월 달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아이들 그 각 팀에 팀 리더가 있는데, 옛날에는 리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섬김이로. 그래서 이제 섬김이들이 7월에 바뀌는 이유가 지금 12학년 애들이 올해 7월에 섬김이가 돼서 내년 7월까지 섬겨요. 그리고 내년 7월에는 이제 13학년이 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아이들 이제 20대 준비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어떤 리더의 자리를 해서 양보를 하고 후배 애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해서 7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아이들의 이제 팀 리더십이 돼서 그때 7월 달에 섬김이가 있고 섬김이 확정을 하고 섬김이 리트릿을 합니다. 8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또 분반 MT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기도와 찬양의 밤이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내년 9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국내 아울리치를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교사벌레,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 행사. 이렇게 해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여러분들 비전 시니에 오시면 교사라는 느낌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 시니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가고 누린다는 그런 표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 잠깐 꽂아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우리 올해 또 내년 우리 내후년까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모시 당원님께로부터 좀 먼저 교부 받고 그리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다들 사진 먼저 찍을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광고 여러분 중조사 자격증 이런 것 좀 설명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먼저 수료증 교부 먼저 해드릴게요. 네, 안소영님 먼저 나오세요. 네. 바쁘시다 그래서. 아유, 맞아요. 읽어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수료증 제3기 교사대학 이름 안소영. 위 사람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교사대학을 수료하였기에 본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9일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하누리교회 담임목사 나무택 대독. 수고하셨습니다. 서기시고요. 먼저 다. 다음에 이제 곽용윤 우리 선생님. 수료증 이름 곽용윤.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 나무택 대독.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의 나라. 오. 이미 약속의 나라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푸짐하게 뭘 해오셨네. 다음은 김은영 선생님. 나오세요. 수료증 이름 김은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 나무택 대독.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선생님. 수료증 이름 김하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 나무택 대독. 수고하셨습니다. 네, 석혜 선생님. 수료증 이름 석혜선.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 나무택 대독.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창 선생님. 수료증 이름 양은창.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 나무택 대독.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쓰시죠. 수료증 이름 조아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 나무택 대독.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쓰시죠. 세 분이 어떻게 다른 데 섬기시는 게 있으면 모신데 잠깐 사진 같이 이렇게 같이 찍으시고 선생님 찍으세요. 우리도 사진 하나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저 나오셔서 같이 쓰세요. 근데 여기 좀 앞으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뒤에 이거 비 때문에 안 좋으시거든요. 네, 이쪽 같이 나오세요. 장태 씨, 예, 같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말씀하니까. 같이 나오셔서 앞으로 다 내려. 내려 쓰셔야죠. 오히려 저거 같이 안 비치시거든요. 찍어주시고. 예, 지금 찍어주시고 한 번 더 찍으세요. 아니 선생님 나오세요. 안 나와도 되는데. 저거 뭐로 찍어요? 아니 그거로 안 이거는 되고. 녹화하는 거. 네네, 저건 녹화 중이어가지고. 한번 바꿔서 한번. 그런 거지 안 나와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오늘 설명 듣는 거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너무 안 오시는데. 한 번 더 찍었어요. 안 선생님 잠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 생각방에 올릴 때 장 선생님 안 계시면 기동을 안 치죠. 하셨어요. 설명 너무 잘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같이 때문에 보여줘요. 우리 오늘 그 위원장님께서 잠깐 요거 조금 해주시면 좋긴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가 요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할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민봉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수료장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교육위원회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교육위원회가 조화롭게, 교육 부서들이 조화롭게 또 화합되어서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 아까 들으셨지만 새생명 축제 같은 거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나이에 맞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조율하는 일을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정말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사대학은 작년에 처음 1기를 작년 하반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 6분이 수료하셔서 지금 각 선생님들 모두 다 교사로 섬기고 계세요. 올해 상반기 때는 저희가 3분이 돼야지 현장으로 이렇게 교사대학을 진행해 드리는데 2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해서라도 진행하기를 원하셔서 2분 온라인으로 진행해 드렸고 이혜연 선생님 꿈의 나라 섬겨 계시고 올해는 많이 신청해 주셔서 10분이 신청해 주셨고 모두 수료를 하시고 이제 출석과 결석을 제가 쭉 해보니까 60회 정도 이제 출석을 하시고 40회 정도는 이제 급하신 용무라든가 자녀 일로 인해서 그땐 제가 온라인 링크를 다 녹화한 걸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장과 이렇게 온라인을 좀 겸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 방식도 한번 이렇게 발전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분들은 일단 준교사 임용 자격에서 성장반과 교사대학 수료 2가지를 해야지 교육위원회에 여러분께서 준교사 신청서를 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육위원장께서 당회에 보고하셔가지고 이 2가지 자격이 되신 분들에게 준교사 임명장을 드리고 있고요. 준교사분이 각 교육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서마다 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서의 그 책임교사와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정교사 임용 자격은 제자반 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교사는 3년 정도의 기간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어느 교육부서에서 준교사로 섬기는 그런 과정 중에서는 제자반을 수료하시는 것이 본인의 교사로서의 자질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의미로 준교사는 3년 정도의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까 했던 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부서가 사랑부가 있어요. 네, 사랑부는 거진 학생 1명 대 교사 1명으로 해서 1:1 교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부에서는 뭐 공과 위주보다도 이렇게 학생 1명 1명을 케어하면서 해나가는 식이어서 아마 오늘 공과 소개를 위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참석이 없었고요. 청년 부흥의 나라는 저희가 교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간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6분 내지 5분의 간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부는 사역부까지 수료한 자가 아마 간사로 섬기시는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수료식 때 이렇게 같이 그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잠깐 같이 이렇게 한 두세 성경 구절 읽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게 한참 지나가야 되겠네. 뺄게요, 이거. 이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구나. 요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일 11강, 내일 11강 교육부서 참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도 다 정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다 정하셨죠? 못 정하신 분 계세요? 나는 내일, 뭐, 시간적으로도 내일 안 되신다는 분. 못 정하셨고, 나머지 분은 다 정하셨어요? 다 정하셨어요? 그럼 얘기해 주시죠. 뭐 양은정 집사님, 선생님 내일 참관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어느 부서가 좋으세요? 선생님은 하고 있고, 어느 부서? 꿈의 나라? 예, 참관하실 수 있고, 다 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 여쭤볼까요? 정해 주셔야 되나? 뭐 두세 개 고르고 계셔. 두 군데 정도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일에 한 군데 하고 다음 주에 또 한 군데. 만약에 못 정하는 거면 내일 거만 먼저 우리가 조금. 둘 중에 하나? 두 군데 다 가보시죠. 좀 어려워요, 장로님. 저희가 기도회부터 마지막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꿈의 나라 가고 주니어 가시는 건 가능한데, 요거를, 그렇지. 장로님 말씀, 맞다.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먼저 참관하시고, 왜냐면 꿈의 나라 계시니까 약속의 나라 먼저 참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괜찮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재인 선생님, 몇 시에 지금 10시, 저도 10시. 10시께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근데 기쁨의 나라 해봤으니까. 약속? 그럼 선생님이 몇 시에 가능하세요? 가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런 거는. 근데 약속의 나라 끝나고 이제 주니어 올라간 아이도 있고 지금 주니어 있는 아이도 있는데 꼭 하세요. 지금 있는 주니어 아이가 엄마 오지 마 이래서 아이한테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으세요. 내 아이가 있는 곳에 내가 이제 교사를 하려고 할 때 아이가 엄마 그러는데 그게 그 아이들이 꼭 나쁜 감정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쉐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가 발견하는 아이들은 자랑스러워요. 맞습니까? 아마 다 교사 선생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니어로. 예. 그럼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자녀가 없는 분반으로. 예. 그러면 지금 주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속의 나라 하시고, 아까 선생님이 어디라 그랬지? 약속이나 꿈? 그럼 꿈 먼저 오세요. 네, 꿈 먼저 해보시고 해서 꿈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다 정리가 됐네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또 토요일날 이 시간이 한국 학교의 행사와 겹치는 시간들이 많으셔가지고 연말이니까 또 손님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요. 참 부족하나마 이렇게 진행을 해간다고 하면서도 제가 참 이렇게 자세하게 못해드린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도 그냥 다 받아주시고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물로 보내주시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우수하게 모두 다 아주 우수하게 이번에 수료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네, 좋은 교사의 자질, 우리 성경 구절 2구절 읽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으실게요.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권면 말씀해 주시고 마친 기도로 마칠게요. 모사대학의 교육을 받고 교사로서 신해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도시의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면서 그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은 교사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목회 방식과 또 전파하고 봉사하는 게 우리 교회의 가르치는 것이 교사로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럼 그 아이들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데려오니까요. 근데 그게 전파하는 사역이 또 우리가 교사로서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그래서 교사의 책임이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책임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교사들에게 신청하셨고 우리 학교 부서에서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조금 다른 사역보다 조금 부지런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환영하는 그 아이들이 외울 때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와요. 아침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 어제도 일어난 아이들도 있고 또 교회 가는 걸 기뻐해서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는 아이들이 상태가 다릅니다. 또 밥 먹으면서 차 타보면서 부모님한테 차 타보면서 소문 듣고 오는 아이도 있고 오늘 뭐 잘하라 칭찬받고 있는 아이들 상태가 다 다르고 딱 만나보시면 이 아이가 오늘 아침에 힘들었구나 금방 느껴요. 이제 이 비전을 앞에서 아이들을 10시 전에 오는 아이들을 후배 나라와 약속에 나가 환영하거든요. 그럼 오는 아이들이 보면 느낌을 금방 알아요. 이 아이는 되게 칭찬받았을 거야. 이 아이는 되게 아침부터 일찍 준비했을 거야. 준비한 자세부터 보면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선생님들에게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쁨이 선생님들이 가득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정말로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친구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분반에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연초가 되면은 분반 선생님들에게 반을
연말 되면 이게 달라져요. 12명 받았다고 12명이 있는 게 아니고 5명 받았다고 5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선생님은 5명 받아가지고 12명이 되고 12명 받아서 5명이 되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것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엄청난 큰 교사로 봉사하시겠다고 하면 보통 그 나이가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나서 안 맞겠다 할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직접 분반해서 아이들을 안 만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그 아이 또래에 맞는 선생님하고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일,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교사대학 잘 수료하셨고 귀하게 쓰임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교사대학을 잘 수료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교육부서에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 교사로서의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날 처음으로 예배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내가 섬겨야 될지를 잘 분별해서 잘 판단해서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으로써 우리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렇게 선생님하고 약속하고 잠깐 더 안내해 주시고요. 예, 시간과 이제 만난 이제 우리 교회가 의미가 오셨어요? 네. 저랑 안 나오는 내가 너무 잘하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우리나라 내일 약속의 나라 내일 한 번도 같이 네, 몇 시에 와야 되냐면 저희는 11시 20분인데 주희가 오지 말라 그런가 봐. 그거 많잖아. 약속의 날에는 기쁨의 날에
일단은 저는 제 경험으로는 아이 연령이 막 다시 올라오는 어떤 아이를 기준으로 다시 이걸로 하는데 어쨌든 또 그래서 일단 그런데 그러면 저희